안녕하세요. 한약을 요리하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우리 아이 성조숙증에 대해 그 치료법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성조숙증의 일반적인 병원 치료는 아이의 혈액으로 호르몬 검사를 실시한 후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를 한 달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맞추는 것이죠.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 있기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가슴에 멍울이 생기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팬티에 분비물이 늘어나는 것에 덜컥 겁이 나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고, 많은 경우 크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성조숙증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성조숙증 억제 주사는 생리가 나오는 걸 늦추어 줄 수는 있지만 사실 키를 키우는 주사는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 8세 이전에 가슴 멍울이가 생기고 성호르몬 수치가 높다면 뼈도 작은 상태에서 성장판이 빨리 닫힐 수 있으므로 조기에 성호르몬 억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치료 또한 뼈가 어느 정도 자라는 10에서 11세까지는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만 9세가 넘어서 성조숙증이 보이는 경우에는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이 함께 작용하여 뼈를 자극하여 키를 잘 키울 수 있게 굳이 생리를 미룰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키를 위해서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은 9세 이상의 아이들의 키는 주사를 맞지 않은 일반 아이들에 비해 최종적으로 1에서 2cm 정도 키가 차이가 난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키가 크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만 8세 이전의 여아 성조숙증 말고 9세가 넘어서 오는 성조숙증의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일 일반적인 답은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환경 호르몬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비만이 있는 경우는 비만 세포가 성호르몬 분비와 연관이 있으니 비만 관리를 해야 한다 이지요. 하지만 저에게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저희는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어요. 또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에 비해 유난히 그런 음식을 먹는 편이 아닌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성조숙증이 오는 건가요? 라고 물으세요. 거기에 대한 답은 동양의학적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솥단지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불이 떼지고 있죠. 이 솥단지의 물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불이 점점 달아올라 끓게 되고 나중에는 끓어 넘치게 되어요. 여기에 솥단지가 뜨거워지는 것은 성장열이 가속화되는 것이고, 물이 끓는 것은 성호르몬이 생성되어 난자와 자궁이 성숙하는 것을, 그리고 물이 끓어 넘치는 것은 난자가 배출되고 이후 자궁 출혈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성조숙증이 오는 경우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아 성조숙증의 경우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솥단지에 물이 부족하게 태어난 경우, 즉 부신이 약하게 타고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따라서 성장하면서 인체 열 에너지가 가중됨에 따라 솥단지에 있는 물이 너무 빨리 끓어올라 그 열에 의해 가슴이 커지고 두피에서 특이한 냄새가 계속 나며 채모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동양의학에서 보는 성조숙증은 부신이 약하여 솥단지 물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인체에 가중되는 열에너지, 또 그 열에 의해 결과적으로 분비된 호르몬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따라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동양의학으로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원리가 나오네요. 맞아요. 선천적으로 부족한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가 근본 치료이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물이 끓어 넘치고 김이 펄펄 나므로 솥단지에 시원한 물부터 부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원한 물의 기운을 가진 약초로 솥단지에 시원한 물이 차오르면 일단 솥이 끓어 넘치는 상황은 평소대로 안정화되고 솥단지 물이 쉽게 끓어 넘치지 않게 되죠. 저의 경우에도 여아 성조숙증에 대한 이러한 약초들을 사용하여 성조숙증을 완화시켜주면 멍울이 없어지고, 그리고 몇 달이든 또는 몇 년이 지나서도 멍울이 다시 쉽게 생기지 않고 머리에 냄새도 쉽게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제 나이대에 거의 생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10여 년 전에 저희 약국에 만 7세 여자아이가 성조숙증으로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40세 때 늦둥이로 낳은 아이였고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허약했는데 가슴 멍울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선 평균 나이보다 2, 3년이 빠르다고 얼른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나요. 그때 아이는 키도 체중도 현저히 평균보다 미달이었죠. 상위 5% 정도로요.
엄마는 아이가 너무 허약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아이를 건강하게 하면서 성저수증을 치료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이 정도면 병원 치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병원 치료가 부담된다면 한약으로 아이의 부신 기능을 올려보자. 단 초기엔 끌어넘치는 상태를 진정하기 위한 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아이의 부신 기능을 올려 성장도 제대로 시켜보자고 했죠. 결과는요. 아이는 처음 2~3달 치료 후 2~3년 동안 간헐적으로 한약을 먹고 11살, 만 10살에 생리를 하였어요. 그것도 빨리 한 거지만 사실 의사쌤은 아이가 만 8세에는 생리를 할 것이라고 겁을 준 상태여서 이렇게 2년을 미룬 것만으로도 엄마는 많이 고마워하셨죠. 그럼 키는요? 아이가 온체 작긴 했지만 그래도 또래 아이들 평균보단 약간 작은 정도? 아주 작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키가 컸어요. 상위 한 30% 정도로요. 이후로 만 8세, 9세 여자아이들이 여아 성저수증을 고치려고 약국에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한약을 써주면 열흘에서 20일 만에도 500원 동전만하게 단단한 몽우리가 풀어져 잘 만져지지 않고 짜증도 덜 내고 머리 냄새도 줄어들지요. 아이 엄마는 아이가 스스로 음식도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아이까지 설득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성저수증이 한풀 꺾이면 몇 달 혹은 1년 동안은 한약을 안 먹여도 되고 많이 허약한 경우엔 부신의 기능을 올리고 성장을 돕는 약으로 때때로 보충하게 되면 키는 키대로 잘 크게 되고 체력도 좋아지고 생리도 평균적으로 하게 되죠. 그럼 아주 학구적인 분들은 한약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하고 성저수증에 주의해야 할 약초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홍삼 제품이에요. 성저수증의 경우 대부분은 부신의 기능은 다른 장기에 비해 약한 반면 상체, 심장은 열이 차 있고 더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를 동양의학으로는 음호하동, 즉 음기가 부족하여 화열기가 위로 동하는 상태의 체질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에서 심장에 양기를 보충해주는 인삼이나 홍삼 제품을 먹는다면 인체 열 에너지는 계속 올라가고 저장된 체액이나 음기는 더욱 부족해지고 없어져서 성저수증이 더욱 촉진될 수 있어요. 당연히 나이에 따라 한 첩씩 먹는다는 녹용도 하체 부신의 열을 떼주는 역할을 하므로 아주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파극이나 육계 등 하체 신장을 뜨겁게 하는 약초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용하는 육종용 등도 한참 가슴이 커지고 머리 냄새가 심할 때는 먹이지 말아야 해요. 이는 마치 끓고 있는 솥단지에 불을 더 세게 지피고 솥 안에 뜨거운 영양죽을 넣어주는 것처럼 성장도 성저수증도 함께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아 성저수증으로 많이 걱정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되신 분들께 진정성 있는 정보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언제나 가족 같은 여러분의 상담 약사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